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 코리아 AI 스타트업의 키노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 세션에서는요, 2022 스타트업 졸업 기업이죠, 루닛 서범석 대표님, 그리고 2022 스타트업 선정 기업이죠, 이니지 최재식 대표님 두 분의 키노트 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선정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 대표이사님의 키노트 세션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먼저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 상장에 성공한 루닛 서범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겠는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닛 서범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졸업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졸업은 했는데 계속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저희 루닛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고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저희가 AI 기술 기업으로서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기본 정보인데요. 저희는 2013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 저희는 국내에서 이제 딥러닝으로 창업한 1호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초반기에 설립이 됐고 지금은 한 300여 명 정도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고 저희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이제 자회사로 이제 글로벌하게 잘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에 저희가 상장을 했고요. 그동안 그런 과정에서 저희의 기술력을 잘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로서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 그런 이제 큰 투자사로부터도 의미 있는 그런 투자를 받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메이저한 파트너들 뭐 GE나 필립스나 뭐 가든텔스와 같은 그런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여 지금 이제 실제 사업화를 한 4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매년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 저희가 이제 AI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에 대해서 뭐 다들 병원에 한두 번씩은 가보셨을 거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의료의 그런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데이터 기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필요하면 뭐 진찰도 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뭐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죠. 그게 그 영상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피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검사들과 그런 문진 결과를 다 종합해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 뭐 그거에 맞게 진단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정말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이 쓰이고 있고 사람 아무리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게 주관적인 그런 견해로 판단을 하지 않고 대부분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이제 그 청진기라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도구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주 제한된 데이터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이제는 뭐 CT나 MRI나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됐죠. 그 이후에는 뭐 그 유전체 분석 데이터, 시퀀싱 데이터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10년 사이에 거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데이터 자체도 너무 복잡하고 양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해도 이런 거를 다 소화해내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하기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부터 이런 걸 하나의 기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AI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기술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이런 영역에 AI를 적용하게 됐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는 AI가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헬스케어 내에 정말 거의 모든 그런 세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특정 영역에 저희가 포커스를 하기로 했고요. 그걸 저희가 암 쪽으로 포커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암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매우 흔한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고 사망률로 보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질환으로서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게 또 복잡도가 또 이별나게 복잡한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가 뭐 이왕암, 폐암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기준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 몇천 개, 몇만 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세부 분류가 되는 그런 매우 복잡한 질병이 돼서 그래서 워낙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암이 진단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암이 치료가 돼서 이제 암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AI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상업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저희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좀 잘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일단 기술력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반부터 저희가 초반부터 이제 AI 쪽을 전문으로 하는 카이스트 출신 석박사생들이 창업을 한 회사가 되겠고요. 그것을 필두로 이제 좀 강한 그런 기술력을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 국제 대회에 나가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과 같은 그런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세계 1등을 여러 번 차지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럼 이런 저희가 가진 그런 이제 기술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저희 두 제품에 대한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크게 이제 정확도를 영향을 미치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데이터와 이제 AI 기술력인데 그 AI 알고리즘 자체 보시면 데이터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처음에는 데이터의 양을 늘렸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양 자체만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질이 매우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추구했을 때 이제 그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좀 올라가죠, 정확도가. 그 이후에 이제 저희만의 그런 저희가 개발한 그런 자체적인 그런 AI 기술력을 적용했을 때 또 정확도가 이렇게 쭉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초창기에 좀 많이 포커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지만 의료 분야 역시 의학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런 거를 좀 초창기부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스타트업 치고도 12명의 전문의가 있다는 게 되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큰 기업들도 봐도 사실 그들과 비교해서도 사실 큰 이제 메디컬 팀인데요. 12명의 전문의들이 있어서 실제 제품을 기획하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제품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다. 이게 임상적으로 환자한테 적용이 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 되고 그게 잘 되어야만 이제 엔드 유저들이 그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국제 학술지에 다양한 논문을 게재해서 저희의 이제 레퓨테이션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좀 활발하게 좀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하였고 그래서 세계 유수의 이제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서울대나 세브란스, 아산삼성,
해외에는 뭐 하버드대, 스탠퍼드대와 같은 그런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잘 확장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또 이런 의학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희가 이런 전문성이 없으면 저희가 어디 가서 그냥 데이터를 그냥 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게 의미 있는 데이터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그냥 AI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면 사실 정확도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핵심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강할지는 어느 정도 큐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직접 병원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수집뿐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원에 들어가서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그런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병원에 실제 병리과와 좀 타이트하게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병리 데이터들을 그 안에서 저희가 직접 뭐 스캔도 하고 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 바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 되게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한 가지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초창기부터 이제 글로벌 회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부터 그렇게 구축이 돼야 된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15%에서 한 20% 정도의 임직원들이 실제 해외 분들입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 자회사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자회사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다양한 그런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이제 글로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펀딩하는 과정에서도 초창기부터 이제 해외 쪽 VC들한테 투자를 받는 걸 매우 중요한 이제 마일스톤으로 보고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뭐 헬스퀘스트나 캐스든이나 이런 미국에 좀 잘 알려진 헬스케어 VC들한테 투자를 받았고 그 외에 이제 전략적 투자 저희랑 실제 사업적으로 핏이 맞는 그런 이제 가던트 헬스나 후지필름과 같은 그런 이쪽 의료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플레이어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거를 투자를 통해서도 좀 유도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 실제 외국인 주식 보유율을 보면 꽤나 높은 수준이고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지카 같은 그런 헬스케어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실제 그게 비즈니스적으로도 다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진단 쪽 비즈니스, 저희 일루니 인사이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GE나 필립스나 후지필름과 같은 그런 의료기기 회사들, 의료 장비 회사들과 같이 컬래버레이션해서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채널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0%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50%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 50%인데 저희가 그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채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화를 이제 글로벌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암의 진단, 두 번째는 암의 치료이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아예 두 개의 별도의 이제 사업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는 이제 진단 쪽, 암 진단 쪽이고 폐암이나 유방암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서 진단에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인 흉부 엑스레이라 유방 촬영술에 저희 AI를 적용을 시켜서 보다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놓치는 그런 암들도 조기에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진행했던 그런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정확하면 이제 쓸모가 있는 거고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별로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반에 잘 입증하는 게 첫 단계였고요. 그래서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인공지능이 의사 선생님들보다 이제 엑스레이랑 유방 촬영술을 판독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AI,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료 쪽 영역을 보면 AI가 단독으로 뭔가를 하지는 못하고 결국 의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의사들이 우리 AI를 사용해서 진단을 했을 때 그들의 정확도가 의미 있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잘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이런 연구들도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규모로 정말 다수 진행을 해서 일단은 이게 써볼만 하다라는 이제 레퓨테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필두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업화할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들이 이런 걸 더 편하게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그냥 단독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이제 뭔가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그런 별도의 제품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제품이 이제 사용성이 너무 좋지 않으면 잘 사용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의 그런 플랫폼, 병원에서의 그런 워크플로우를 잘 분석을 해서 보면 이제 처음에 영상이 병원에서 촬영이 되면 그 영상이 이제 팍스라고 그 병원의 IT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그게 이제 열람이 돼서 판독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고 여기 하나하나에 다 이미 구축된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 안에서 그런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빅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뭐 흔히 잘 아시고 있는 뭐 GE나 필립스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미 병원에서 전 세계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안에 저희 AI가 탑재가 돼서 이미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 그냥 쉽게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우리 AI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에 탑재할 수 있게 좀 그런 개발을 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매우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벤더들과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큰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의 플랫폼 안에 저희 AI 제품이 탑재가 돼서 함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노트북 구매하시면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탑재가 돼서 같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장비가 뭐 GE의 엑스레이 장비가 판매가 될 때 저희 AI 제품이 탑재가 돼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고 유통 채널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거죠. 저희는 아무리 저희가 글로벌하게 잘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협업하는 게 저희 주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왜 의미가 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널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또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구매하는 과정도 저희가 좀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저희가 그냥 AI 단독으로 제품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비를 구매할 때 AI가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약간 지갑이 열린 상태에서 훨씬 더 의사결정을 하기에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하나의 비유가 여러분들 자동차 사실 때 스피커가 이렇게 옵션이 있잖아요. 구매할 때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이거 살까 말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일부 어떤 분들은 스피커를 좀 추가로 구매를 해서 그거를 추가하게 되고 아닐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닐 때 그냥 평상시에 차를 몰고 다니려고 막 그러는데 스피커를
새로 교환하라고 하면 사실 그냥 안 하게 되잖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크게 불편하지 않고 뭐 지금 있는 스피커도 괜찮은데 굳이 매우 소수겠죠. 이제 매니아층들 소수만 그런 스피커를 막 교환을 할 텐데 그런 거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병원 전 세계에 있는 병원들의 그런 이제 구매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보다 세일즈가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화를 진행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출도 200억 정도가 되는 수준의 매출로 성장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제품 라인업이 이제 그 치료 쪽입니다. 그래서 아예 비즈니스가 다르고 아예 환자들 유저들도 다르고 의사들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쪽은 핵심이 제약사와의 협업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쪽에서의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이 워낙 복잡한 질병이다 보니까 하나의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한테 어떤 약이 들을지를 예측해서 분류를 해서 그 약을 다르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맞춤형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데 이런 분류를 해주는 검사, 어떤 이제 환자한테 어떤 약제가 맞는다. 그런 게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AI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치료가 됐을 때 생존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럼 저희가 환자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차원에서 제약사, 약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와 같이 협업하는 게 또 맞는 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인허가를 받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약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1조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드는데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만큼 기회 비용이 큰 거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자금을 들여서 약을 만들었는데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통과를 하게 되면 또 시장 포텐셜은 매우 크고 그래서 이런 임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자한테 본인들 약이 잘 들을지를 예측해서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마커와 약과의 그런 관계가 사실 저희가 뭐 처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바이오마커들 어떤 약에 어떤 환자가 잘 들을지를 예측해주는 바이오마커가 한 30년 전부터 대두가 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사용을 활발하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를 AI로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비슷하게 이런 게 실제로 워킹한다, 실제로 정확도가 높다 이런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요. 실제로 정확도도 이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제 PD-1이라는 그 이제 바이오마커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임상 시험도 발표를 해서 그렇게 사업화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제약사들이 그들이 펀딩하고 진행하는 임상 시험에 저희 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임상 시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바이오마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핏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임상 시험에 저희 거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약사가 이거를 드라이브를 해서 인허가를 받게 되면 이게 보험 수가까지 가게 되고 해서 가는 그런 이 사이클이 저희 이쪽 치료 영역에서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약사가 없었다면 저희가 정말 그 큰 임상 시험 거의 하나 돌릴 때 몇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바이오마커가 환자들을 잘 예측해 준다고 한들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한계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제약사들의
있고 이쪽 영역에서는 그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협업하는 거를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지금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임상 시험에 적용해 봤을 때 이제 아까 30%가 넘으면 임상 시험에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저희 바이오마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환자 반응률이 한 22%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어떤 환자들이 잘 반응할지를 예측해주면 그 반응률이 6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를 쓰면 임상 시험에 실패하는 거고 이제 쓰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고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임상 시험에 도입해봤을 때 저희 가설대로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사업화 쪽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가치를 주는 그런 AI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잘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뭐 진단 영역에서는 계속 암 종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고 치료 쪽에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그런 practice,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탠다드 케어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현재 하고 있는 방식 안에서 좀 더 잘하게끔 하는 거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겠고요. 근데 앞으로는 아예 그냥 이 자체 이 모든 것을 좀 혁신할 수 있는 암에 검진되는 그런 방법이 아예 바뀔 수 있는 더 혁신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이제 리스키하지만 포텐셜은 훨씬 더 큰 그런 영역으로도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단 영역 쪽에서는 뭐 액체 생검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과 AI를 같이 섞어서 이제 과거에 진행됐던 그런 진단 방법이 아닌 새로운 진단 방법을 같이 개발해내는 그런 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등등 이런 좀 미래에는 아예 조금 더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런 혁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암 영역에서 모든 이 과정, 진단과 치료 및 뭐 모니터링이나 뭐 등등 다양한 세부 영역 모두에서 AI를 도입시켜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암 진단과 치료의 표준이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